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PT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8강 그리고 걷고 달리면 뇌기능이 복구된다. 신체 건강과 뇌 건강, 물론 관계가 아주 상관관계가 높지만 그래도 뇌기능도 같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고 달리면 뇌기능이 복구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그 달리기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이나 숫자 등의 그 학습 활동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더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운동과 뇌의 책자를 발표했던 그 존 레이티 박사라는 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데, 이 박사는 30분간의 그 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마와 전두엽이 커져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30분 달리기 운동을 하면요, 이 우울증이나 이 알츠하이머 치매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호르몬 때문에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이 이 운동을 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90%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걸리면 보통 많이 먹는 게 뭐 졸로포트나 프로작 같은 그 약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 약은 효과는 6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이게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섭취하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강해서 문제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운동을 하기만 하면 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 천연치료라고 보고, 운동을 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다. 90%의 치료 효과가 있다면요, 우울증 있는 사람 아니면 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달리기만 하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분야에 있다고 봐요. BDNF라고 해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인데, 운동을 하면 이 분비량이 혈중의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자는 세포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또 뇌세포가 손상되면 뭐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데, 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촉진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인자만 몸에 혈중에 많이 나오게 하면 뇌세포라든가 뭐 이 손상된 세포도 생존율을 촉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생성과 저장 능력도 좋아지고 결국은 인지 능력도 향상된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경 퇴행성 질환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우울증도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력이 이렇게 저하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의 퇴행성 질환도 이렇게 BDNF만 분비량을 많게 하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운동, 이 운동만 하면 뇌의 근육이 증가된다. 뇌의 그 근육을 키우는 달리기 운동, 이 운동을 하면 이 복구하는 능력이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거나 생존율을 촉진하기 때문에 운동만 하면 뇌 기능은 복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DNF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만 하면 이 아주 중요한 인자, 영양인자, 이 연자가 4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그 권위자가 있어요. 쿠보타 키소라는 일본 도쿄대 의대 교수가 연구를 해봤는데, 시속 9km 트레드밀에서 시속 9km 달리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뭐 좀 빠르다 보지만, 이렇게 달리기 운동을 좀 하다 보면 시속 9km는 그렇게 빠른 운동이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속 9km 달리면 운동 전야 전두전야가 활성화돼서 아주 기억력이나 이런 아까 뭐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 운동 강도가 9km보다 더 강하면 강할수록 기억력,
집중력, 즉 전두엽이나 해마의 그 기능이 더 커진다. 부피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걷기보다 달리기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달리기보다는 인터벌 달리기, 뛰었다가 쉬었다가 이 달리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볼 수 있고요. 이따가 바로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에 나올 텐데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근지구력보단 근력이고 근력 운동보단 근파워인데 우리가 건강장으로 운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이렇게 운동에 접근하시면 더 발전이 더 향상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운동 프로그램화 시켰는데 그 1단계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성공한다. 처음에 우울증이 심하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벼운 산책 또는 그 마트에, 동네 마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자주 나갔다 오기만 하면 성공이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에서는 60분까지 안 되더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자꾸만 밖에 나가는 습관만 들인다. 이 생각만 하시면 저는 성공이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밖에 나가는 이제 시간을 점점 늘립니다. 그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면 더더욱 좋고 애완견하고 같이 나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애완견하고 같이 나가거나 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걷는 시간을 뭐 60분에서 90분인데 동네도 돌아다닐 수 있고 아니면 좋은 곳에 차를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은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걷는 습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계에서는 보통 수준의 걷기를 1시간 정도에 걷는 목표로 해서 걷기만 하면 이제 몸도 달라져요. 호르몬부도 달라집니다. 이게 3단계 가면 3단계 가서 이제 이것만 해놓으면 완벽한 이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인터벌 걷기예요. 5분 빠르게 걷고 5분은 뭐 평상시 걷는 것처럼 느리게 걷고 이것을 60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분을 늘려서 빠르게 걷고 또 5분을 좀 느리게 걷고 이렇게 해서 60분을 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신체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감도 생겨요.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울증에 벗어나는 단계다. 그래서 보통 16주에서 18주까지 인터벌 걷기로 끝내면 이 정도는 이제는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자연치유력으로 그렇죠? 이런 걷기나 빠르게 걷기로 해서 자연치유로 나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까지 인터벌 달리기죠.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래서 인터벌 달리기는 1, 2분을 가볍게 달리고 1분은 걷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한 3분, 5분을 늘려서 보통 달리기 하고 또 한 2분을, 1분을 아니면 또 3분을 걷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6분에서 10분을 달리고 한 2분을 보통 걷기로 해서 60분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생존 근육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도 하고 인터벌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뇌 건강은 육체 건강만큼 좋아지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떤 그 정신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 스트레스는 눈만 떠도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 스트레스가 이기면요. 우리 몸의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면 스트레스가 반응이다 느끼면 편도체에서 시상하부와 뇌와 수체 부신의 신호를 보내서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왕청 호르몬을 분비해요. 코티졸을 분비하면 그 혈액이 근육으로 많이 오게 만들어요. 다른 데는 다 차단시키고 근육에 만들어서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피할 것이냐를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생존 근육 시스템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적과 싸우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그런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았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시 상황이 종료돼가지고 편도체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 호르몬이 푹 꺼지면서 안정 상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쌓일 때는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코르티졸 분비가 많아서 우락부락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아니다 하고 꺼지는데, 이 아니다고 할 때의 뇌 기능에서 어떤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하냐면 해마와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 해마와 전두엽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전두엽 해마의 기능이 이걸 아니다 하고 아니다 하고 이렇게 푹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능이 약해져 있죠. 그 아주 경차의 엔진 정도 수준이라면 운동을 하면 이게 큰 중형차 이상으로 엔진이 강해지는 거죠. 해마, 전두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하는 기능이 강해져요. 스트레스가 팍 나타나면 아니다 하고 하는 그 기능이 강해지면 빨리 안정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맞춰져야 돼요. 이 맞추기 위한 방법은 운동이다. 걷기나 달리기 하면 이 해마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 고로 정신장애,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다. 제가 이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스트레스는 눈만 뜨면 스트레스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간 가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 보시라. 이렇게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존근육 3가지 운동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번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근력운동에 도전하시면 인생의 노른자를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으로 노후 인생이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